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2-6 질문하기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모든 대화는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은 나의 생각을 정리해주는 도구가 되고 나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전달시키는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이 상대가 한 말과 연결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때와 장소, 목적에 맞추어서 질문을 잘 던질 줄 알아야 질문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기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은 대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인사나 부담스러운 칭찬보다는 재치 있는 질문이 더 나은 경우가 많고, 또한 상대가 자신에게 물어봐 주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질문을 할 때에 상대에게 더 큰 호감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읽어내는 질문을 하면 소통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뜻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은 대화를 잘 하기 위한 출발입니다. 초면에 우리가 질문 하나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기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폐쇄적 질문이 있습니다. 한정된 것과 사실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되고요. 구체적인 사실을 원하거나 서로를 이해하거나 대화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을 때 사용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개방적인 질문은 예나 아니오의 대답을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누구, 무엇,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라는 의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린 질문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느낌과 생각으로 질문을 해석하게 되어서 상대방의 의견을 알아내는 데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에게서 진정한 의견을 이끌어내거나 생각을 심어주고 주제를 확장시키고 내면의 생각과 느낌을 알아내려면 우리는 열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왜가 들어있는 질문은 대화를 멈춰버리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질문하기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한다. 상대방에게 다짜고짜 직업과 같은 질문을 한다면 상대가 매우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호감을 살 수 있는 질문을 던져라. 특히 상대가 자신에게 물어봐 주기를 원하는 질문을 잘 캐치하여서 기분 좋은 질문을 한다면 상대가 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라. 내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을 적어 놓거나 정확히 기억했다가 핵심적인 질문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상대방을 중심으로 질문하라.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상대방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가 물어봐 주기를 원하는 것,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적절히 물어보는 것도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을 공개하라. 나 스스로가 먼저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데 상대가 나에게 마음을 열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부터 이야기를 꺼내놓을 때에 상대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대방을 존중하라. 질문을 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여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미리 질문을 준비하라. 좋은 질문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목적을 생각하고 질문을 미리 준비하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질문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의 목적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질문의 상대가 적절한가?
세 번째로 이 질문의 타이밍이 적절한가. 네 번째로 지금 이 질문이 최선인가입니다. 질문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을 질문으로 가장하지 말라. 교과서에 예시를 보면 네 방은 네가 알아서 치우면 안 되겠니?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방 청소 좀 해라 하는 말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명령투로 들릴까봐 질문으로 가장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반대 신문을 위한 질문을 하지 말라. 이런 질문은 상대방은 틀리고 질문한 사람은 옳다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열려있는 질문을 하라. 열린 질문을 하면 상대로 하여금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질문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내면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질문을 하면 상대로 하여금 경계하게 만들게 됩니다. 여섯 번째, 상대를 추궁하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질문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을 경청하라.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상대방의 흥미와 의욕을 북돋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나쁜 질문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로 부정적인 질문, 두 번째로 답이 없는 질문, 세 번째로 즉석에서 답을 부정하기 위한 질문, 네 번째로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거나 연발하는 질문, 다섯 번째로 유도 질문, 여섯 번째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질문, 일곱 번째로 형사 신문식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학의 고급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레젠테이션 시에 청중에게 호감을 얻는 질문법. 적절한 질문을 던져서 청중의 성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발표 초반에 청중에게 얼마나 질문을 잘 던지느냐에 따라서 청중의 이해도와 관심사를 적절히 읽어내서 그 청중에게 맞는 좋은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의 패션이나 소품에 맞춰서 던질 수 있는 질문. 상대의 패션 스타일이나 소품은 상대의 기호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의 기호나 특성을 파악하여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대가 거짓말이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할 때 던지는 질문. 이런 사람에게는 따져 묻기보다는 명쾌한 질문 하나로 상대 스스로 입을 닫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관심사나 취미 기호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 먼저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해서 상대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점점 구체적으로 질문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 이야기를 이해했는지 확인할 때 유용한 질문. 상대에게 어떤 설명을 하다 보면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상대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될 만한 것을 질문으로 하면 상대방이 이해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대의 말을 듣지 못했거나 재확인할 때 질문하기.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뭐뭐라고 하신 것이 맞나요? 라는 식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확인형으로 묻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모르는 소재나 주제에 관해 질문하기.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 할지라도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며 하나하나 질문을 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여덟 번째, 상대의 행동을 꾸짖는 질문으로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고쳐서 성장시키고 싶다면 혼내기보다는 상대의 사고를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혼내고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진짜 문제가 무엇이니? 라는 식으로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9번째로 꼬리 질문으로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꼬리 질문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면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야 하지 취조하듯이 일방적으로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10번째, 상대의 스피치 방식에 맞는 맞춤 질문법. 스피치 방식을 보면 상대에게 더욱 적합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11번째, 나보다 뛰어난 전문가에게 질문하기.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놓치지 말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12번째, 까다로운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질문하는 방법. 까다로운 사람은 대체로 소통이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왜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에게 꼭 질문을 하는가에 대한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13번째, 싫은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질문하기. 이런 사람에게 질문할 때는 개방형 질문보다는 두 개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양자택일형 질문이나 선택형 질문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신속하게 답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14번째, 상대의 지적 수준에 맞는 적합한 눈높이 질문. 상대의 지적 수준이 낮으면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질문 자체에서 답을 고를 수 있는 선택형이나 양자택일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5번째로 남녀의 성별에 맞는 지혜로운 질문법. 16번째, 공개적인 자리에서 멋있게 질문하기. 평소에 말이 없더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적절히 질문을 잘하면 멋있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가 있습니다. 17번째, 토론이나 협상 시에 상대방에게 질문하기. 가장 좋은 것은 상대가 스스로 먼저 발언하도록 상대의 마음을 적절히 읽고 제대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8번째, 상황을 180도 바꿀 수 있는 전화위복 질문.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적절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난감해지거나 감정적으로 흐르게 될 때는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19번째, 대화 주제를 바꾸거나 정리할 수 있는 질문하기. 앞서 상대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그럼 이것은 이러하다는 거죠 라고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화제로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20번째, 도움 요청이 수락될 수 있도록 질문하기. 부탁을 할 때는 왜 그 부탁을 그 상대에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동반돼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 일을 잘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탁은 절묘한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자신의 도움이 수락되도록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